추억의 프로레슬링 페이퍼뷰 NWA 스타케이드 1983 음성 출처 클로바 더빙. 이 콘텐츠의 음성 더빙의 출처는 클로바 더빙입니다. 스타케이드 1983 주요 경기 결과 제1경기 디 어세신스 대 루퍼스 알 존스와 벅시 매크로우의 태그팀 매치. 승자 디 어세신스. 제2경기 케빈 설리번과 마크 루인 대 스컷 맥기와 자니 위버의 태그팀 매치. 승자 케빈 설리번과 마크 루인. 제3경기 압둘라 더 부처 대 카를로스 콜론의 싱글 매치. 승자 압둘라 더 부처. 제4경기 밥 오턴 주니어와 딕 슬레이터 대 마크 영블러드와 와후 맥다니엘의 태그팀 매치. 승자 밥 오턴 주니어와 딕 슬레이터. 제5경기 찰리 브라운 대 더 그레이트 카부키의 NWA TV 챔피언십 경기. 승자 찰리 브라운. TV 타이틀 획득. 제6경기 로디 파이퍼 대 그렉 발렌타인의 도그 칼라 매치. 승자 로디 파이퍼. 제7경기 미키 스팀보트와 제이 영블러드 대 잭과 제리 브레스코 형제의 NWA 태그팀 챔피언십. 특별 심판 안젤로 모스카. 승자 미키 스팀보트와 제이 영블러드. 태그팀 타이틀 획득. 제8경기 메인 이벤트 할리 레이스 대 릭 플레어의 NWA 월드 챔피언십 스틸 케이지 매치. 특별 심판 진 키니스키. 승자 릭 플레어. NWA 월드 타이틀 획득. 하이라이트 미국 프로레슬링 역사상 최초의 페이퍼뷰인 NWA의 스타케이드는 WWE의 레슬매니아보다 2년 빠른 1983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스타케이드는 NWA 시절인 1983년에서 1990년에 이어서 WCW로 단체명이 바뀐 이후에도 1991년에서 2000년까지 존속하며 NWA와 WCW를 대표하는 페이퍼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NWA의 경쟁단체인 WWF에서는 1985년부터 레슬매니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뒤 WWE로 단체명이 바뀐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WWE를 대표하는 페이퍼뷰로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최초의 스타케이드 페이퍼뷰에서 메인 이벤트로 열린 경기는 할리 레이스 대 릭 플레어의 NWA 세계 챔피언십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1970년대에 NWA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였던 할리 레이스와 1980년대에 NWA를 대표하는 릭 플레어가 스타케이드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자웅을 겨루는 세기의 대결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10년 전인 1973년에 할리 레이스가 도리 펑크 주니어를 꺾고 한 시대의 횃불을 넘겨받은 뒤 10년 후인 1983년에 릭 플레어에게 한 시대의 횃불을 넘겨준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메인 이벤트인 할리 레이스 대 릭 플레어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홍보되는 가운데 주요 선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메인 이벤트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등 스타케이드 이벤트를 개최한 주최 측에서는 메인 이벤트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NWA 세계 챔피언십 경기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페이퍼뷰라는 형식의 이벤트였기 때문에 더욱 성대한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오늘날의 프로레슬링 팬들은 대체적으로 릭 플레어를 악역 전문 내지는 더티 플레이어의 대명사로 기억하고 있고 미키 스팀보트는 릭 플레어의 최대의 숙적이었던 선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스타케이드 이벤트가 열렸던 1983년 당시의 상황에서는 릭 플레어가 선역, 착한 놈 역할을 맡고 있었고 릭 플레어가 메인 이벤트에서 승리하면서 타이틀을 거머쥐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축하해줬던 선수가 미키 스팀보트였습니다. 1980년대를 통틀어서도 릭 플레어는 대체로 악역으로 활동해오기는 했지만 최초의 스타케이드에서 할리 레이스로부터 릭 플레어가 시대의 횃불을 넘겨받는 역사적인 무대가 열렸던 1983년 당시의 상황에서는 릭 플레어가 선역 주인공으로서 모든 선수단과 팬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날 메인 이벤트와 함께 주목받았던 또 하나의 경기는
준 메인 이벤트 성격으로 치러진 NWA 태그팀 챔피언십 경기였습니다. NWA 태그팀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1970년대 최고의 태그팀으로 명성을 떨쳤던 잭 앤 제리 브레스코 형제가 타이틀 방어전을 펼쳤고 1980년대에 젊은 피로 새롭게 떠오른 리키 스팀보트 앤 제이 영블러드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메인 이벤트와 준 메인 이벤트에서는 모두 1970년대의 간판 스타로 명성을 떨쳤던 주역들이 악역을 맡은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으로 타이틀 방어에 나섰고 1980년대의 젊은 피로 떠오른 주역들이 선역을 맡으며 도전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와 준 메인 이벤트에서는 모두 도전자가 승리하며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970년대의 NWA를 대표하던 4대 간판 스타는 할리 레이스, 도리 펑크 주니어, 잭 브레스코, 테리 펑크였는데 이 중에서도 할리 레이스는 통산 7차례나 NWA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면서 릭 플레어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 부문의 최고 기록 보유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잭 브레스코는 싱글 레슬러로서도 NWA의 세계 챔피언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지만 동생인 제리 브레스코와 함께 형제 태그팀으로서는 더욱 찬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챔피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의 최초의 스타케이드 이벤트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대한 축제로서 기획되었기 때문에 할리 레이스와 브레스코 형제는 모두 악역을 맡으며 관중들의 야유를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에 릭 플레어와 리키 스팀보트 앤 제이 영블러드는 젊고 미래가 촉망되는 선역 주인공으로서 관중들의 환호와 성원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잭 앤 제리 브레스코 형제는 할리 레이스의 친위 부대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고 리키 스팀보트 앤 제이 영블러드는 릭 플레어의 친위 부대인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묘한 선악의 대립구도를 연출했습니다. 할리 레이스 대 릭 플레어의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라이벌들의 격돌을 지켜보는 더스티 로즈의 특별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준 메인 이벤트로 열렸던 NWA 태그팀 챔피언십에서는 리키 스팀보트 앤 제이 영블러드가 난적인 잭 앤 제리 브레스코 형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태그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더욱 후끈 달아오른 가운데 이벤트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이벤트가 거행되었습니다. 세기의 대결에 걸맞게 이날의 특별 심판을 맡은 인물은 1960년대의 전설적인 NWA 세계 챔피언 출신인 진 키니스키가 특별 초청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NWA와 WWF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테마음악 없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NWA에서 유일하게 고유한 테마음악을 보유한 선수가 릭 플레어였고 WWF에서 유일하게 고유한 테마음악을 보유한 선수가 헐크 호건이었습니다. 80년대의 정취가 물씬 느껴졌던 최초의 스타케이드 메인 이벤트는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의 레슬링 팬들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프로레슬링 선수들의 등장 무대와 경기 양상도 복싱이나 실전격 투기와 같은 생동감이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에 관중들이 열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할리 레이스는 자신의 주특기인 다이빙 헤드벗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릭 플레어도 자신의 주특기인 피겨 포레그락을 시도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약 25분에 걸친 치열한 접전 끝에 릭 플레어는 얼굴과 머리카락을 붉은 피로 물들인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며 세계 챔피언 벨트를 탈환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동료 선수들이 링 안에 들어와서 함께 축하를 건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릭 플레어와 동료 선수들이 링 위에서 세러모니를 펼치고 이후에 대기실에서 승자인 릭 플레어와 패자인 할리 레이스의 인터뷰가 번갈아 진행되면서 20분 이상 쇼가 더 지속이 되었습니다. 먼저 승자인 릭 플레어의 대기실로 카메라가 옮겨갔고 동료 선수들이 샴페인을 머리에 부어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릭 플레어의 절친인 동시에 숙명의 라이벌이기도 한 리키 스팀보트는
가장 먼저 축하의 악수를 건넸고 릭 플레어도 여기에 화답하며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릭 플레어가 동료 선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는 가운데 더스티 로즈가 들어와서 릭 플레어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릭 플레어는 고마움을 표시했고 더스티 로즈는 자신이 곧 릭 플레어에게 도전할 것임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One More Dream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더스티 로즈와 릭 플레어는 1984년과 1985년을 2년 연속으로 스타케이드의 메인 이벤트에서 맞붙게 됩니다. 카메라는 승자인 릭 플레어의 대기실에서 패자인 할리 레이스의 대기실로 옮겨갔고 할리 레이스는 패배의 아쉬움을 삼키며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할리 레이스의 인터뷰가 끝난 뒤에는 다시 릭 플레어의 대기실로 카메라가 옮겨오면서 인터뷰가 재개되었습니다. 릭 플레어가 가운데에 서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릭 플레어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리키 스팀보트, 제이 영블러드가 나란히 서서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릭 플레어는 NWA 세계 챔피언 벨트를, 리키 스팀보트와 제이 영블러드는 NWA 태그팀 벨트를 들고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팬들의 성원을 등에 업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승리를 자축하는 가운데 최초의 스타케이드 이벤트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뒤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메인 이벤트의 주역이었던 할리 레이스와 릭 플레어는 이후 1984년에도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마지막으로 한 차례씩 더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릭 플레어와 더스티 로즈가 1980년대 NWA의 양대산 맥으로 자리 잡았고 릭 플레어와 리키 스팀보트의 라이벌 관계도 더욱 발전해 나갔습니다. 릭 플레어는 NWA에서 통산 8차례의 세계 챔피언을 거머쥐며 할리 레이스의 기록을 경신했고 1990년대 이후에도 WWF와 WCW의 세계 챔피언을 획득하며 오늘날 통산 16차례의 세계 챔피언을 획득한 최고 기록 보유자로 우뚝 섰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 프로레슬링의 양대 전설로서 헐크 호건과 릭 플레어의 이름이 나란히 팬들과 레슬링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헐크 호건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무대가 WWF였고 릭 플레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무대가 NWA였습니다. WWF의 최대의 축제는 레슬매니아였고 NWA 최대의 축제는 스타케이드였습니다. 레슬매니아 역사에서 가장 높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무대는 1987년 레슬매니아 3의 안드레 더 자이언트 대 헐크 호건의 메인 이벤트였고 스타케이드 역사에서 가장 높은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무대는 1983년 스타케이드의 할리 레이스 대 릭 플레어의 메인 이벤트였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양대 전설 중에서도 헐크 호건의 이름이 좀 더 널리 알려져 있고 WWE의 최대의 축제인 레슬매니아가 팬들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WWE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단체가 NWA였고 레슬매니아보다도 더 먼저 출범하면서 페이퍼뷰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축제의 장이 바로 스타케이드였습니다. 1980년대 당시까지만 해도 릭 플레어는 스타케이드를 통해서 레슬매니아의 헐크 호건보다 더 먼저 이름을 알렸고 세계 챔피언 타이틀도 먼저 차지했습니다. 릭 플레어는 스타케이드의 메인 이벤트에 통산 10차례나 출전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릭 플레어 전성시대의 출발점이자 하이라이트가 됐던 무대는 바로 최초의 페이퍼뷰로서 성대한 축제 분위기로 치러진 스타케이드 198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야후 위키피디아 참고 존 시네이션 개인 블로그 연재 원문 작성자 존 시네이션 원문 작성 날짜 2011년 4월 19일 음성 출처 클로바 더빙 이 콘텐츠의 음성 더빙의 출처는 클로바 더빙입니다.